친정엄마는 왜 안 오시는 거야? 혹시 형편이 안 되시나? 신우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42살 박미숙입니다. 결혼 15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야기를 무료로 시청하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날이자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항상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남의 집 밑반찬을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언니 둘은 일찍 시집을 갔고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반면 시댁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이셨고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시누이 둘은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시동생은 의사였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시댁에서는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왔지만 친정에서는 고작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고 엄마는 재래시장에서 산 듯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처가 쪽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끌어안고 미안해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극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산 옷과 가방을 자랑하셨습니다. 반면 친정에 가면 엄마는 여전히 좁은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 한 달 전부터 시댁은 잔치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특급 호텔을 예약하셨고 시누이들은 초대 손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언니, 처가 쪽에서는 몇 분이나 오실 거예요? 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글쎄요. 아마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왜요? 친정 식구들 많으시잖아요. 둘째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편이 좀 그러셔서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안이구나.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아버지 칠순 잔치인데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그리고 아빠도 가게 비우기가 힘드시고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오시지 않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구나. 잔치 일주일 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합니다. 큰 시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친척 쪽에서 80명,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 40명, 친구분들 30명. 그럼 총 150명 정도네요. 처가 쪽에서는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친정에서는 못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와? 둘째 시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형편이 어려우셔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꾹 다무셨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어려우시면.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풀려고 하셨지만 이미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아니야, 괜찮아. 사실이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났어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가고 싶은데 허리도 그렇고 입고 갈 옷도 없고. 괜찮아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장을 하면서도 눈물 때문에 마스카라가 번졌고 다시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를 입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시어머니께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고 시누이들은 식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처가 쪽 자리는 비워둘까요? 둘째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실 거예요.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손님들로 채워야겠네요. 시누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지만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축하 인사를 전했고 하객들이 하나 둘 단상으로 올라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 쪽 친척분들께서 준비하신 축하 무대입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시댁 친척들이 단상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시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았고 친정 쪽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기, 저 자리는 왜 비어 있어요? 아, 저기는 며느리 쪽 자리인데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축의금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하나같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시아버지께서는 일일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형님, 100만 원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동생 칠순인데 이 정도야 해야지. 저는 가방에서 제가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만 원. 친정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준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봉투를 건네면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네는 30만 원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친정에서 안 오셨으니 이해는 하지만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친정을 깔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형수, 친정 정말 형편이 안 좋나 봐. 그러니까 칠순 잔치에 아무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축의금도 30만 원밖에 안 냈더라. 우리는 각자 50만 원씩 냈는데 형수 때문에 오빠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처가 쪽에서 도움은커녕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화장을 고쳤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 친척들이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단상에 올라가셨고 가족들이 하나 둘 둘러섰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자,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단상으로 올라갔고 저도 남편과 함께 뒤쪽에 섰습니다. 저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어디 계세요? 사진사가 물었습니다. 아, 오늘 못 오셨어요. 큰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쪽 자리가 좀 비네요. 사진사는 구도를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저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댁 친척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감사하지요. 시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돈 쪽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요. 아, 그렇구나. 뭐,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 친척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잔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당신은 몰라. 여보, 혼자 있고 싶어. 좀 이따가 들어갈게. 남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수가, 울지 마.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미수가 시댁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숨기려고 했어요. 친정이 가난한 게 부끄러워서 정말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엄마를 숨기지 말자.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신나게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형수,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근데 진짜 친정에서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셔서 그래. 아, 그렇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형수는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이게 복인가요? 매번 주눅들고 매번 부끄러워하고 매번 초라함을 느끼는 게 복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댓글로 응원의 말을 남겨주세요.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챙기며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오늘 잔치 내내 처가 쪽을 너무 무시하신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가에서 못 오신 건 형편이 어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못 참겠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아내 편을 들고 싶은 건 알겠다. 하지만 사실이 사실인데 어떡하니? 처가 쪽에서 정말 아무도 안 온 거 맞잖아.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야, 이 자식아. 시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처가 눈치나 보고 있네. 정말 한심하다. 그 말에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처가에서 도움도 못 받으면서 처가 편만 들고.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지. 너희들이 뭘 알아? 내 아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너희들이 뭘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친척 몇 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안 돼.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하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틈이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시댁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형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죄인가요? 둘째 시누이가 반박했습니다. 죄는 아니지.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야. 오늘 친정에서 아무도 안 온 거, 축의금도 적게 낸 거 다 사실이잖아. 그 말에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소용없어. 우리 부부는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편을 들어줘서.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야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시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그냥 가면 안 돼. 다시 들어와.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들어와. 아버지 부탁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내가 칠순을 맞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안 좋구나. 아버지,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오시나 봐요. 한 친척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한복을 입은 품이 있는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밑반찬을 팔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던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저분이 누구세요? 시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미수가.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낡은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옥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거야. 집을 나오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엄마는 재벌가의 막내딸이었어. 그 말에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동화그룹이라고 들어봤어? 동화그룹이요? 그 유명한. 시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응. 엄마 아버지가 동화그룹 창업 주셨어. 엄마는 막내딸로 태어나서
풍족하게 자랐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25살 때 한 남자를 만났어. 내 아버지야. 엄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 하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엄마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재벌가 딸이 어떻게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냐고. 엄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선택했어. 가문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지. 엄마, 집을 나올 때 할아버지가 이 옥비녀를 주시며 말씀하셨어. 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그때 이걸 보고 집으로 돌아와라. 엄마는 옥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와의 삶이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거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오빠들은요? 내 큰오빠, 작은오빠 다 알고 있어. 오빠들은 엄마를 존경해. 돈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엄마를. 그때 연회장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호텔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분들이 시댁 친척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아그룹 회장님 아니세요? 가장 앞에 걸어오는 남자가 엄마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동아그룹, 회장이 왜 여기에? 시아버지께서 당황하셨습니다. 동아그룹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이십니다. 30년 전 사랑하는 분과 결혼하시기 위해 가문을 떠나셨죠.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숙모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재산보다 사랑을 선택하신 용기를. 동아그룹 회장 뒤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국회의원 아니세요? 저분은 대한은행 회장님.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엄마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30년 전 아가씨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는 아직 학생이셨죠? 네, 아가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는 재래시장에서 밑반찬을 파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엄마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없더라.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제 딸을 무시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30년 전 100억이 넘는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 딸은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했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반전에 놀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엄마의 등장으로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둘째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두가 둘째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재벌가 딸이셨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밑반찬 파셨어요? 그 질문에 엄마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선택이요? 아니면 거짓말 아닙니까? 둘째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한복도 어디서 빌려 입으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다 연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동아그룹 회장이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동아그룹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지만 둘째 시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라고 해도요. 30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이 무시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온 겁니다. 무시요? 우리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친정에서 아무도 안 왔고 축의금도 적게 낸 거 맞잖아요. 시누이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시할 이유가 됩니까? 무시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큰 시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는 우리 집안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학력도 그렇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언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오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그만해.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기요. 저는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맞아요. 학력도 낮고 집안도 가난했죠.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뭐예요? 가난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시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실을. 사실? 그럼 제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누이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는 작년에 시댁에서 돈 빌려 가셨죠? 3천만 원. 남편분 사업 때문에.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큰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몇 년 전에 카드빚 때문에 힘들어 하셨죠? 결국 시아버님께 빌어서 갚으셨고요. 둘째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댁에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드렸죠.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무시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을 사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친정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 축의금 적게 냈다고 계속 눈치 주시고 무시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아까 축의금 전달할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요. 저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마치 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하세요? 연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충분해요, 미수가.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돈댁 식구 여러분.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30년 전 저는 100억이 넘는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쳤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엄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딸을 돈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누이는 여전히 불복했습니다. 아버지, 왜 사과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 닥쳐. 시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며느리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사과 이후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시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딸이 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동아그룹 주식 증서입니다. 5%의 지분.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500억? 이것은 제 딸에게 상속할 재산입니다. 원래는 제가 죽은 후에 주려고 했지만 오늘 미리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엄마, 이건 미수가 받아. 이건 내 거야.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저는 서류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5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동아그룹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주식은 숙모님께서 30년 전 떠나실 때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배당금도 계속 적립되었고 현재 시가로는 약 500억 원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숙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며느리께 증여하실 예정이시고요. 빌딩까지요? 시어머니께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30년 전 숙모님께서 떠나실 때 할아버님께서 언젠가 돌아올 거다라고 믿으시며 재산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숙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딸이 무시당하는 걸 볼 수 없어요.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제 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입니다. 그 말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으니까요. 무엇이죠?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겸손입니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딸을 돈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군지.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것은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재산을 포기한 엄마. 하지만 딸이 무시당하자 다시 일어선 엄마.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누이들도 하나 둘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 시누이가 울먹였습니다. 형수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둘째 시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제게 사과하고 있는 사람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용서해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엄마.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해.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미안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누이들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동아그룹 회장이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칠순 잔치가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오늘 그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는 시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보살펴주세요. 그럼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졌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잔치가 끝나고 호텔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엄마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신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맞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랐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그게 내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엄마.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배움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지 이제야 알아요. 미수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신 분인지도 알았어요. 100억을 포기하고 아빠를 선택하신 엄마.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지. 아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응.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500억이나 되는 거예요? 응. 30년 동안 쌓인 거야. 배당금도 계속 적립됐고. 그럼 이제 우리 부자가 된 거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부자는 원래부터였어.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 돈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뭐예요? 이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시누이들도 와 있었습니다. 미수가 앉아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할게. 시어머니께서 직접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시누이들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둘째 시누이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어제 사돈 어른 말씀 듣고 많이 반성했다. 아버님, 돈이 전부가 아니지.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하마. 시아버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 복잡해. 복잡해? 응.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 며느리였어. 그게 내 정체성이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 그게 불편해? 아니, 불편한 건 아닌데 좀 낯설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돈이 있든 없든 너는 내 아내야. 그게 변하지 않아.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은 눈빛, 당당한 눈빛.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준비됐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응, 물어봐.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100억을 포기한 거?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왜냐하면 너를 얻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수가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그건 사랑이야. 엄마는 그걸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통화를 끝내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 오래오래. 좋아. 우리 셋이 같이 가자.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 봉사활동? 응. 엄마처럼 살고 싶어?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멋져.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주눅 들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어 엄마가 집에 오셨습니다. 미수가 이거 줄게. 엄마는 낡은 옷비녀를 건네셨습니다. 이게요? 30년 동안 엄마가 간직했던 거야. 이제 내 거야. 엄마, 이 비녀를 볼 때마다 기억해.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저는 옷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의 인생이 담긴 비녀. 사랑을 선택한 엄마의 용기가 담긴 비녀. 저는 그 비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겠다고. 돈보다 사랑을, 권력보다 겸손을, 명예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친정이 가난했던 것도,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사연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